혹시 프링글스 좋아하시나요?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는 이 과자칩 안에 아주 정교한 수학의 세계가 숨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감자칩을 탐험하면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 나침반을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자, 그럼 첫 번째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? 바로 이 프링글스라는 독특한 지형을 이해하는 것부터 말이죠. 자,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이 프링글스 칩 위에 서 있는 아주 작은 탐험가가 된 겁니다. 여기서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찾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이 질문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다행히도 이 프링글스 지형은 탐험하기에 아주 완벽한 곳이에요. 왜냐하면 모든 지점이 수학적으로 매끄럽다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뾰족 튀어나온 봉우리나 깎아지른 절벽 같은 게 없다는 거죠. 덕분에 우리는 어디서든 안전하게 경사를 잴 수 있고 또 미적분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마음껏 쓸 수 있게 됩니다. 이 복잡한 지형의 경사를 한 번에 파악하기는 좀 어렵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단한 두 가지 방법으로 먼저 접근해 볼 거예요. 먼저 동서방향,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만 쭉 걸어가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. 어때요? 위로 볼록한 오르막길이 느껴지시죠? 그럼 이번엔 남북방향, 즉 Y축 방향으로 걸어가 볼까요? 이번엔 아래로 오목한 내리막길이네요. 자, 이렇게 동서방향, 남북방향이라는 아주 단순한 측정값 두 개를 얻었는데요. 이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어떤 방향으로든 가장 가파른 길을 찾아낼 수 있는 탐험가의 필수품, 바로 수학적 나침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나침반을 만드는 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. 첫째,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동서방향이 경사도를 측정하고요. 둘째, 남북방향이 경사도를 측정합니다. 그리고 이 두 정보를 그냥 하나의 화살표로 합쳐주기만 하면 끝이에요. 네, 바로 이 화살표가 우리가 그토록 찾던 마법의 나침반, 수학에서는 기울기 벡터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수식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. 이 강력한 나침판이 복잡한 계산 없이 그냥 여러분의 현재 위치, 그러니까 x, y 좌표만 딱 알면 가장 가파른 길은 저쪽이야 하고 즉시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그렇다면 이 프링글스 칩 위에서 나침반 바늘이 아예 꼼짝도 안 하는 곳도 있을까요? 네, 딱 한 군데 있습니다. 모든 방향으로의 경사가 0이 되는 완벽하게 평평한 지점이죠. 바로 칩의 정중앙입니다. 수학에서는 이런 아주 특별한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불러요. 좋습니다. 이제 우리 손에는 강력한 나침반이 둘려 있어요.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이 나침반과 지형도 사이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탐험을 하다 보면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만약에 힘을 아끼려고 고도를 전혀 바꾸지 않고, 즉 오르막이나 내리막 없이 평평하게 걷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맞습니다. 지도에서 등고선을 따라 걷는 것과 똑같은 경로를 따라가면 되겠죠? 수학에서는요, 이런 등고선처럼 높이가 똑같은 지점들을 쭉 연결한 경로를 등위집합이라고 부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링글스 함수에서는 이 등위집합이 아주 아름다운 쌍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네요. 자,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잠시 시간을 갖고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. 왼쪽은 프링글스 칩을 위에서 내려다본 등고선 지도예요. 같은 높이에 있는 점들을 연결한 선들이죠. 자,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. 여기에 우리가 만든 나침반, 즉 기울기 벡터들을 추가해봤습니다. 뭔가 놀라운 점 발견하셨나요? 어느 지점에서든 가장 가파른 오르막길을 가리키는 이 화살표들이요, 언제나 높이가 같은 길, 즉 등고선과 정확히 수직을 이룬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 가장 편한 길과 가장 힘든 길이 항상 직각으로 만난다는 거죠. 정말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자연의 규칙 아닐까요? 좋아요. 이제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도를 아주 정밀하게 읽고 그리는 법을 배워볼게요. 예를 들어서 안전한 지역의 안쪽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, 아슬아슬한 가장자리는 어디인지,
그리고 완전히 바깥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수학의 언어가 필요하거든요. 먼저 내 점, 그러니까 내부점이라는 개념인데요. 아주 쉬워요. 어떤 점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전체가 영역 안에 완전히 쏙 들어간다면 그게 바로 내 점입니다. 말 그대로 안전하게 안쪽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죠. 이 그림을 보시면 개념이 훨씬 명확하게 와닿으실 거예요. 내점은 영역의 깊숙한 곳에 푹 파묻혀 있고 외점은 완전히 바깥에 있죠.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점들이 바로 경계점입니다. 반면에 경계점은 좀 달라요. 그 점을 중심으로 아무리 작은 원을 그려봐도 그 원 안에는 영역의 안쪽 부분과 바깥쪽 부분이 항상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. 딱 가장자리에 걸쳐 있는 점이라는 뜻이죠. 자, 이 개념을 이용하면 열린 집합과 닫힌 집합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간단해요. 열린 집합은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 말 그대로 테두리 없이 열려있는 영역이고요. 닫힌 집합은 모든 경계선을 포함해서 문이 갇힌 것처럼 꽉 막힌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프링글스라는 작은 칩 위에서 탐험을 해봤는데요. 이제 한 걸음 크게 물러나서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수학적 나침반이 사실은 이 거대한 현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가장 빠른 내리막길을 찾는 것에서부터 기계가 학습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. 우리가 프링글스 위에서 만들었던 그 나침반, 즉 기울기 벡터는요. 물리학에서는 열이 어떻게 흐르고 중력 같은 힘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설명해 주고요. 또 복잡한 문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최적화 이론의 심장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핵심 원리, 경사하강법을 움직이는 바로 그 엔진이라는 사실이죠. 프링글스 칩 위에서 길을 찾던 이 작은 나침반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어떤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게 해줄까요? 어쩌면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 곳곳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나침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